공부가 너무 부실한 거 아닙니까? 몰랐다고요? 수업에 너무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학교 생활에서 마주치는 모든 답답함과 궁금증을 풀어나가는 시간, 호기심 탐구. 저는 날개단대 크리에이터 정채연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궁금증을 풀어나갈 호기심 탐구 전문가를 모셔봤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단국대학교 호기심 탐구 전문가 김가영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혹시 채연 씨, 바이오 헬스 혁신융합대학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바이오 헬스 혁신융합대학이요? 네. 이름은 들어봤는데 좀 생소하긴 하네요. 네, 아마 바이오 헬스 혁신융합대학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모두 설명하기는 어려워할 겁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어보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뜻도 어려운데 저희 학교에 신설된 지 약 3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제가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름도 어려워 죽겠는데 왜 가져오신 걸까요?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정말 많은 장점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떤 장점이 혹시 있는지? 일단 전공과 관계없이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부전공과 복수전공을 모두 학위를 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교육도 듣고 동시에 학점까지 딸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일석이조죠. 너무 좋은 학과인데요? 저도 점점 궁금해지고 있네요. 제가 이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바이오 헬스 혁신융합대학 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김장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혹시 아까 저희도 궁금했던 건데 바이오 헬스 혁신융합대학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가요? 바이오 헬스 산업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영역들을 크게 뭐 레드 바이오, 화이트 바이오, 그린 바이오 이렇게 크게 나눕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일상적에서 알고 있는 의료 분야, 또 보건 분야 이런 쪽에서 필요한 뭐 제약 산업, 또 의료 기기 산업, 장비 산업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도 있고 또 디지털 기기로 해서 디지털 치료제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까지 영역이 굉장히 커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에 기존에 이제 의과대, 간호대, 보건과학대, 뭐 약대 같은 데서 커버하지 않는 메디컬 영역에서 못하는 부분에 디지털 헬스케어까지 좀 포함해서 바이오 헬스 산업에 필요한 교육을 좀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저는 이런 교육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공부가 너무 부실한 거 아닙니까? 몰랐다고요? 수업에 너무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관심 없는 건 맞잖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교에 들어와서 이 바이오 헬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어렵게 느끼지 않을까요? 홈페이지도 나와 있고 포스터도 있지만 네. 좀 어려워, 좀 어렵게 느껴져서 피했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잘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입학해서 올 때 뭐 이렇게 원서 쓸 때 이렇게 보면 의대, 치대, 약대, 간호대 다들 막 좀 성적이 좀 높은 성적을 요구를 하잖아요. 경쟁도 치열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와서 내가 다른 전공을 하고 있는데 바이오 헬스 혁신융합대학 수업을 듣는다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시간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교육부하고 한국연구재단하고 이제 이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에 전공과 상관없이 저희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학사위원회를 통해서 그 길을 좀 열어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도적으로 길을 좀 열어뒀고, 두 번째는 사실은 그 의료 분야의 수업을 한다면 기초 과목이 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거를 어렵죠. 해결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그 해법을 저희가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걸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바이오 헬스 융합대학에서는 주로 어떤 것을 배울까요? 요즘에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신기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뭐 AI, 챗GPT, 그다음에 로봇 같은 것도 있고, 아까 뭐 이렇게 이야기했죠.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같은 것들도 장비가 새로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의학 계열에 있는 학생들도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새로운 산업혁명으로 나온 기기들이나 장비들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없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의학 계열이나 보건 계열 학생들도 이 디지털 헬스케어 필드에 새롭게 나오는 이런 장비나 기술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는 데서 저희 과목이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학도 학생들도
이런 의료 분야와 관계된 것들을 기초 지식을 좀 쌓아야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기기도 개발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좀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를 지금 저희가 좀 특화해 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수업에서 이론을 위주로 배우나요? 아니면 실습 환경이 구축돼 있어서 실습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나요? 두 가지 다 병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의학계열, 보건계열의 학생도 들어올 수 있지만 저희가 그 학과의 학문의 장벽을 다 이렇게 열었지 않습니까? 네. 공대 학생들도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인문계열, 또 체육계열, 예능계열, 또 사회계열 뭐 다 들어와서 저희 공부를 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이 이렇게 융성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인재를 융합 인재를 양성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노베이션, 혁신이라는 말과 디자인이라는 말을 섞어가지고 디노베이션이라는 기초 과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 이제 신입생들도 와서 의학 용어, 해부, 생리, 병리와 같은 과목들이 사실은 좀 어렵거든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려울 것 같아요. 의대 학생들이나 뭐 지대 학생들도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목들을 저희가 교수님들한테 부탁해서 좀 쉽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아주 베이직으로 이해하기 쉽게끔 그림이나 영상이나 뭐 아주 재밌는 이런 우리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것들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그 기초 지식을 좀 쌓아주도록 몇 과목을 듣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전공 분야별로 이렇게 좀 세부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어려운 부분들을 되게 쉽게 배울 수 있게 정리를 해놓으신 거네요. 네, 그렇죠. 인체의 신비라는 그 지대의 박종태 교수님이 하는 해부학 수업이 있는데 인기가 엄청 좋아요. 진짜요? 해부학 수업이요? 네, 오픈하고 한 10분 있으면 막 한 1000명씩 이렇게 차요. 그 교수님이 되게 코믹하게 재밌게 막 만화나 그래픽 같은 걸 이용해서 자막도 막 깔아주고 하고 또 우리 일상생활 영화나 명화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동작들이나 어떤 신체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되게 흥미롭게 만들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심지어는 고등학생들 듣고 너무 좋아해요. 진짜요? 네. 근데 듣기로는 이거 외에도 VR이나 AR로 수업을 하신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예, 그것들을 이제 준비하게 된 이유는 첨단 분야는 대부분 기술들을 융합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신규 교과목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한 개의 대학의 한 과에서 담당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으니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축구 선수를 선발할 때에도 모아서 팀을 구성해서 그렇죠. 그 선수촌에서 훈련시키듯이 네. 바이오헬스 분야의 국가대표를 좀 뽑아라 해가지고 7개 대학이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저희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대학 수업은 저희 대학의 교수님들만 수업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홍익대 잘 알죠? 미술, 산업 디자인을 되게 잘하잖아요. 그쪽 교수님들이 와가지고 지금 이야기하신 2D, 3D 수업을 해줘요. 대박이죠. 그래서 3D나 2D 분야의 최고의 교수님들이 의학 분야의 교수님들하고 콜라보를 해가지고 융합 교육을 시켜요. 학생들이 되게 흥미로워하고 또 예를 들자면 홍대 같은 데는 자기는 의학 분야의 2D, 3D 뭐 디지털 치료제를 만들고 싶어요. 그죠? 그래픽으로 자기가 공부할 기회가 없었는데 저희 혁신융합대학 수업을 하면서 우리 쪽 수업을 들으니까 2D, 3D의 헬스케어 분야에 아주 첨단 분야를 공부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마이크로 디그리, 부전공, 복수전공까지 해가지고 심지어는 홍대에 있는 학생이 병원으로 취업하는 경우도 생겼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정말 디노베이션 그 자체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여기서 의대에 있는 학생들이나 지대에 있는 학생들이 어떤 수술이나 환자를 다루는 훈련을 VR로 할 수 기기로 있겠네요. 연습해가지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런 교보제도 만들고 프로그램도 만드는 거를 저희가 교육을 시켜줍니다. 저 몰랐던 부분도 많아서 아마 학생들이 이 영상을 보고 많이 신청하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 교수님은 메타버스로 수업하시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좀 아마 이제 수업할 때 리얼리티가 좀 떨어지는 메타버스도 있고 또 굉장히 좋은 것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공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 물어보고 왜냐하면 요즘 이제 아주 어린 연령의 청소년들은 메타버스가 굉장히 익숙한데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좀 익숙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이제 배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데 이게 응용이 가능합니까? 라고 할 때 자기를 좀 숨기고 싶고 상담받고 싶은 학생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심리적으로 요즘에 이제
코로나 지나고 나서 코로나 블루라 해서 그쵸. 혼자 고립돼 있거나 좀 외로운 친구들이 메타버스를 통해 가지고 사회관계를 한다거나 맞아요. 또 심리 치료를 한다거나 정신 치료를 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수업을 들을 때 온라인 수업 들으면 좀 재미가 없는데 맞아요. 네. 그 메타버스를 메타버스 통해서 안에 들어가서 하면은 강의를 이동도 할 수 있고. 관객으로 강의하시고. 들어가서 막 이렇게 밴드하고 춤도 출 수 있고 맞아요. 교수님들하고 막 만날 수 있으니까 그거 참 괜찮다. 네. 앞으로 참 인기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교육 방식을 메타버스 안에 하는 것을 또 연구하는 교수님이 계셔요. 네. 그래서 네이버의 제페토하고 교육공학 교수님들하고 협업을 해서 네. 교육 프로그램을 그 안에서 좀 이렇게 발전시키는 것들 준비하고 있어요. 제페토. 그러면은 네. 내년 신입생들에게 제페토로 수업을 하겠다고 약속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여기 앞에 들어오실 때 앞에 네. 그 입구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메타버스 경진대회를 전국 대학생 진짜요? 경진대회를 했어요. 우리 학교에서 열었답니다. 그래서 준비가 잘 돼 있어요. 오. 나 알아보다가 발견한 건데 글로벌 프로그램은 도대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육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제 국가대표 선수라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럼 국가대표 선수면 월드 클래스가 돼야 되지 않을까? 당연하죠. 그쵸. 우리 수업을 듣고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 디그리, 부전공, 복수전공 하고 나가서 글로벌 리더가 돼야 되지. 네. 뭐 로컬에서는 이렇게 아이, 나가서는 안 네. 될까요? 세계에서 놀아야죠. 그래서 글로벌 리더가 되려면 글로벌 리더들과 함께 하면서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의 글로벌의 최고의 회사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열어주자 하고 교수님들이 회의를 했어요. 네. 그 중에 디지털 헬스케어로 최강의 회사 중에 하나가 필립스라는 회사였어요. 네. 알고 있어요. 필립스 보통 네. 보시면 아저씨들 면도기. 네. 근데 그 회사가 지금 완전히 업그레이드를 해서 디지털 헬스케어로 세계 최강의 회사가 하나 됐어요. 그 회사가 네덜란드 회사예요. 네덜란드에 있어요. 네. 네덜란드에 저희 당국대학과 협약이 돼 있는 폰티스 대학이라고 아주 명문 대학이 있어요. 네. 그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하고 협업을 해서 영어를 좀 할 수 있는 학생들을 좀 선발했어요. 우리 당국대 학생도 몇 명이 가고 공대, 뭐 대전대, 동의대 이런 학생들 다 모아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네덜란드로 갔어요. 그 전에 한두 달 전에 모여가지고 온라인으로 줌으로 네. 네덜란드에 있는 폰티스 대학 학생들하고 우리 학생들이 모여서 프로젝트를 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해서 여러 개 팀들을 구성을 해서 그 학생들하고 모여가지고 준비를 해서 자기들이 준비한 프로젝트를 네덜란드에 있는 교수님들하고 한국에서 가는 우리 교수님들하고 평가를 해서 네. 등수를 좀 뽑아서 5개 팀으로 뭉쳐가지고 그때 누가 참여를 하냐면 필립스에서 참여를 해요. 그 필립스에서 과제를 줘요. 야,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가지고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저희가 한번 프로젝트 만들어봐. 그러니까 과제를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 동안 다시 구성된 팀들이 막 준비를 해요. 필립스의 본사에 가서 임원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하고. 정말 대박이에요. 성능관리도 그래서 임원들이 보시고 그 가운데 1등을 뽑아서 상 주고 2수증도 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학생들이 너무 재밌고. 또 좋은 이력이 되겠네요. 어우, 좋은 일이. 제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맞아요. 최고의 찬스. 근데 이걸 가보니까 학생들한테 진짜 좋았던 것도 있고 저도 되게 많이 배웠어요. 뭐냐면 네덜란드 사람이 생각하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어떻게 환자들이나 우리 사회에 적용할까 하는 거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는 좀 다른 게 많아요. 생각이나 문화나 이런 게 접근 방법이 굉장히 달라가지고 저희도 네덜란드 학생한테 되게 많이 배우고 네덜란드 학생들도 저희들 통해서 많이 배워가지고 원래 코익 아카데미 할 때는 한번 우리 한국에도 오겠다 그래가지고 되게 친해지고 마지막 날은 거기서 파티한다고 학생들이 가서 늦게까지 이렇게 놀고 굉장히 친해졌어요. 원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아, 네. 채윤 씨 한번 도전해보세요. 한번 도전해볼까요? 한번 보세요. 꼭 오세요. 얘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바이오 헬스 융합이 미래를 위해서 약간 필수적인 교육으로 들리거든요. 그러면은 차별화된 경제력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더 나가야 될지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바이오 헬스 이 산업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가장 이제 포커스를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바이오 헬스 산업분들에 계신 그 임원들이나 거기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바이오 헬스 산업이 우리나라의 미래의 1등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라고 정부에서 관계자들이 많이 물었는데 대다수 나온 게 필요한 인재가 없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대학에서 많은 학생들을 배출해서 걔네들은 직장을 찾고 있고
근데 회사에는 사람을 인재가 찾는다는 없다고. 그니까요. 없다고. 그게 미스매치 되잖아요. 그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우리 한국에 훌륭한 학생들이 많은데 왜 안 데리고 가냐 제가 이거죠. 취업하고 싶어요. 제가 취업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산업계 바이오헬스 산업에 한 300여 개 산업체 저희가 설문을 다 조사하고 인터뷰도 하고 조사를 해서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라고 조사를 했더니 그게 결론이 탁 나온 거가 지금 의학 교육으로서 4차 산업혁명으로 발전돼가 막 나가는 기기들이나 이런 데 대한 수업이 커버를 못하는 거예요. 신기술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신기술들을 새로운 교과를 만들어 넣자 하고 준비하게 됐어요. 아까도 이제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도 있고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것도 있고 그 외에도 의료 AI, 의료 빅데이터 그것뿐만이 아니라 업체에서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의료기기 규제 RA라는 게 있어요. 교육과정이 그 전문가 자격증, 국가공인 자격증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요 라는 걸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과정에 그 국가공인 자격증 따는 프로그램도 삽입을 해놨어요. 그렇게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이 뭔지를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전부 다 수업에 투입을 했고 교과과정을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더 중요한 거는 거기 계신 분들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분들을 수업에 참여를 시켰어요. 정말 좋대요. 학생들이 산업계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인턴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었고 그러니까 수업을 한 다음에 심지어는 거기 대표이사님이 수업한 게 있거든요. 네? 저 학생이 너무 마음에 들어 해가지고 데리고 인턴으로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그 심지어 나중에 체험까지 참여할까요? 우리 바이오헬스 수업에 오시면 산업계의 전문가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놨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정말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예. 수업이네요. 저도 한번 꼭 참여해보고 싶네요. 그럼 혹시 오늘 정말 좋은 설명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당국인들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대학 지금 이제 4년째로 왔고 저희 같이 하시는 교수님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 이제 좋은 평가 결과를 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도 많이 받고 또 이렇게 보시다시피 좋은 이 바이오 플래닛과 같은 시설들을 갖추어서 이제 해 나가는데 이게 이제 정부의 세금으로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수업을 만들면서 굉장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더가 이 안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해서 수업의 질, 강의의 질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입니다. 각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 중에 정말 그 최고의 교수님들을 저희가 음선을 하고 강의의 내용이 좋더라도 전달하는 게 또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공학 전문가 교수님들이 붙어서 아이돌 가수들을 왜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는 것처럼 그 교수님 한 분 한 분을 저희들 아이돌 가수다 생각하고 정말 하나의 강의를 정말 훌륭한 음반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K-뮤직이 나가는 것처럼 저희가 신경을 써서 그 교육 과정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홍보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글로벌에 나가서도 경쟁력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울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다 참여 부탁드립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대학에 대한 것들을 잘 이렇게 질문해 주셔서 설명이 좀 편했던 것 같아요. 좋은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이렇게 당국대학의 많은 궁금증들을 계속 좀 잘 해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이오헬스 융합대학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나가 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해결한 궁금증이 많은 당국인들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도 궁금증을 파헤쳐 나가 보겠습니다. 그때까지 호기심을 잃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